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파의 전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 그쪽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 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는 정당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정책은 내놔야 된다. 이런 정책에 동의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어떤 글을 올렸었어요. 정책에 대한 글들을. 이 글을 먼저 한번 보고 이 주장에 대한 얘기를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 글을 먼저 보고 올게요. 이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는, 김거희가 생각하는 우파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적어 본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예전에는, 그래, 좋아. 예전에는 여성부가 우리나라에 필요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여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으므로 더 이상 이제 여성가족부가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에 맞게 또다시 여성할당제 역시 폐지를 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제 여성가족부와 여성할당제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 소명이 다했다. 예전엔 필요했지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절반으로 대폭 감세. 사실 저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상속세를 아예 없애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최소한 상속세를 절반 정도 수준으로는 감세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시장경제주의자라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를 해야 된다.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부자뿐만이 아니고 뭐 중위소득 다 해서 전반적인 소득세를 감소를 해야 되고,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법인세를 감세를 해야 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법인세를 깎아주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수출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법인세를 깎아줄 수 있어야 된다. 무분별한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예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그냥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너무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가 있는 이 최저임금 더 이상 안 된다. 이건 유지하는 것도 안 된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를 해서, 사실 저는 최저임금도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지만, 이게 우리나라 통념상 사회적 분위기상 안 된다고 하면은 전면 재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맞는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 52시간 근무 강제는 이건 폐지해야 돼요.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 자유를 빼앗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주 52시간 근무 강제는 폐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귀족노조를 제거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 노조를 없애버린다. 이거는 좀 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귀족노조가. 귀족노조를 없애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노동법,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귀족노조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민주노총 이런 거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려면 그냥 민노총을 해산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동법에 대한 것을 전면 개정을 해서 이 법으로, 바뀐 법으로 민노총을 해산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폐지, 각종 대기업 규제 폐지. 지금 대기업을 옥죄고 있는 모든 규제, 기업을 악으로 보고 만들어내는 모든 규제, 어떠한 업종이라도 중소기업으로 꽁꽁 묶어놓는 이 규제들 싹 다 폐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떡볶이 장사를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규제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떡볶이는 대기업이 하면 안 되죠? 왜 떡볶이는 전 세계인이 먹으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정말 좀 이제는 시대가 지나간 아주 옛날, 아주 낙후된 법일 뿐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같은 경우 완전 전면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가산점제 및 군 전역장병 혜택을 확대해야 된다. 군 가산점제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먹고 살만한 나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이렇게 그냥 강제 징병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나라 안보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오케이, 어쩔 수 없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젊은 남성들의 피땀이 무료 봉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됐지 않았습니까? 맨날 복지 타령하고 있어요. 복지에 쓸 돈은 있고 혜택에 쓸 돈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지 예산을 동결을 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복지 예산을 동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모병제를 할 수도 있어요. 모병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복지 예산을 한 4, 5년 정도 동결만 하게 되면 이 비용을 군 예산으로 돌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모병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복지는 해야 되겠고 안보에 돈은 쓰기 싫고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이상 젊은 남자들의 피땀을 무료로 강제로 국가가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만한 혜택과 그만한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파라면. 그리고 또 이거는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5.18 유공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전수감사 한번 실시하면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국회에서 회의를 해서 5.18 유공자에 있어서는 지금 말이 많기 때문에 전수감사를 실시를 해서 이제 우리가 털고 가야 된다. 5.18 유공자에 대한 문제, 5.18에 대한 문제로 더 이상 국민 분열과 내분이 없도록 전수감사를 깔끔하게 실시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우파라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바람 나는 나라, 일할 맛이 나는 나라,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다리가 있는 나라, 사다리 다 치워버리는 거 말고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하면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좀 먹고 살만 해줬는데 세금으로 다 뺏어가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소득이 올라간 사람을 이 소득을 보존해줘야 이 사람이 상류층으로 올라갈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민주노총 같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특혜가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한 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우파라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써놓으니까 댓글에 이거 홍준표 공약이다. 홍준표가 했었던 얘기야.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맞습니다. 왜 홍준표가 이런 공약을 내걸었을까요? 홍준표가 우파니까. 이게 홍준표라는 인물이 특허를 낸 것도 아니고 뭔가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우익 이념에 합당한 정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홍준표 그 당시 대선 후보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대선 후보 정책으로 본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그때 당시에 10대 정책, 20대 정책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죠. 이 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우파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위원회 만들고 황교안 당대표가 지금 막 여러 위원회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뭐하고 하고 있어요. 뭐하러 만듭니까? 정책이 없었나요? 우파 정책이 없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뭐 했죠? 지난 홍준표 대선 때는 뭐 했죠? 거기다 이미 우파 정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왜 안 갖다 쓰세요? 아니, 이명박 박근혜 우파 정부 있었잖아요. 이때 물론 잘못된 정책들도 많이 있었지만 쓸만한 정책들이 더 많았습니다. 50-60% 이상의 괜찮은 우파 정책들이 있었어요. 이거 갖다 쓰면 되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전 정부를 다 적폐로 몰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만들어 놓는 4대 강도 해체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 정부들이 열심히 해놓은 원전도 탈원전을 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전 정부가 우파 정부가 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이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이전의 모든 정부들을 적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적폐로 하려다 보니 뭐 하나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정책들을 다 치우고 나서 새로운 정책들로만 채우려다 보니까 도저히 쓸만한 정책, 현실에 맞는 정책, 국가의 이로운 정책들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뭐 위원회 만들어갖고 꼭 그거 해야 됩니까? 이미 다 있잖아.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때 쓰던 정책 다시 가져오면 돼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몰아세워서 다 폐기시켜버린 이 정책을 다시 들고 오면 된다. 그럼 우리나라 다시 좋게 된다.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정책들과 정반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물론 위원회들 만들어갖고 교수들 이런 사람들 모아서 뭔가 하는 거 노력은 가상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거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다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말한 내용들 이거 모르세요? 자유한국당에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이런 정책을 내놓을 만한 국회의원들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왜 가만히 있으세요? 왜 이런 정책들, 이미 다 있는 정책, 지난 대선 때 다 만들어서 했던 정책들이 이렇게 다 좋은 게 다 있는데 이걸 왜 안 써요? 왜요? 이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이전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가 만든 정책이라서 못 쓰겠나요? 이전 정부와 이전 당대표의 선을 그으려고 하는 건가요? 나는 달라. 이전 정부들과 나는 달라. 이전 당대표와 나는 달라. 그럼 쓸 게 없어요. 쓸 게. 이미 다 나온 겁니다. 이미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를 지나오면서 우파에서 만들 만한 정책들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뭘 모아서 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만들어요. 자꾸 정책을. 이미 다 있는데 갖다 쓰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만들겠다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이미 다 있다. 지금 너네가 적폐로 몰아넣은 이 정책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오히려 살리는 정책들이었다. 이렇게 들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고 오세요. 들고 와서 갖다 쓰세요. 이거 저작권 없어요. 누구 하나의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홍준표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누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자유한국당의 누구라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 입에서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황교안이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세요. 이게 우파 정책이니까 우파 이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파에 맞는 정책이니까 이 말을 본인 입으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홍준표가 만들었기 때문에 홍준표가 한번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하게 되면 이거 옛날에 홍준표가 했던 거 그대로 갖다 쓰네? 그럼 어때요? 어차피 똑같은데 똑같은 우파인데 우파 정책이 이겁니다. 그냥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갖다 쓰시라. 특허도 없고 저작권도 없다. 이것은 우파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정책이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황교안 당대표가 본인 입으로 이 얘기를 하면 돼요. 지금 문재인 정부 굉장히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싹 치워버리고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정책들은 바로 이런 정책들이다 하고 제가 써놓은 이 얘기들을 당대표의 입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정책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봐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자유한국당의 정책은 완전 달라.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가겠어 하고 던져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국민들이 쳐다보겠죠. 상속세를 절반이나 낮춰? 소득세, 법인세를 다 깎아줘? 뭔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시끄러울 거예요. 얼마나 좋아. 집중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 설득을 해야지 국민들을. 왜 이런 정책이 나왔냐 하고 그때부터 하나씩 설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정책이 대한민국에 이로운가? 왜 이런 정책들만이 대한민국에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지금 위원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만한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일단 이렇게 던져놔요. 화두는 던져놓고 이것에 대한 정말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완성이 되는 대로 우리가 또 국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니까 먼저 지금 당장이라도 던져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자꾸 황교안 당대표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 생각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파에 대한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는 새로운 일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얘기를 왜 당대표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설득할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의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이념과 확고한 정책으로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10개월이 주어졌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해라.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아니다. 우리는 정반대다. 전혀 다른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선택을 해달라. 정책으로 한번 우리가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승부수를 던질 때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압승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책으로 강요를 하세요.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세요. 자, 골라. 문재인 이런 거, 자유한국당 이런 거. 명확하지? 고르세요. 국민들 고르세요. 사회주의로 갈 거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갈 거냐?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내놓고 선택을 강요하시라.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지 마세요.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분명히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 표를 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